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 배우게 될 내용은 실시간 센서 카드를 구현하고 컴포지션 API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1초마다 API를 조회해서 온도, 습도에 대한 카드 UI를 업데이트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한 것에 대해서 먼저 정리하고 오늘 할 것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한 것은 비트, 뷰3, 그 다음 테일윈드, 엑시오스를 설치했고요. 그 다음에 슬래시 api.js를 생성해서 엑시오스를 관리할 수 있는 하나의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폴더 구조를 생성하고 그 폴더 구조가 맞는지 AI 프롬프트를 통해서 확인을 진행했습니다. 자, 오늘 할 것에 대한 것은 컴포지션 API 기초를 이해하고 1초마다 서버에서 센서 값을 가지고 올 겁니다. 그 다음에 온도, 습도, 조도, 카드에 대한 UI를 업데이트 시키는 방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포지션 API라고 했습니다. 이 컴포지션 API는 딱 세 가지만 주의 깊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컴포지션 API는 ref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on mounted, 그 다음에 on unmounted라고 하는 걸 이제 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하는 일은 ref라고 해서 우리가 반응형 변수를 선언할 때 쓴다. 그래서 1, 2, 3, 4 버튼을 클릭하면 클릭할수록 이 플러스 버튼을 통해서 1, 2, 3, 4 화면에 바로바로 반영이 되는 겁니다. 원래의 방식은 어땠냐? 이 버튼을 클릭하면 우리가 세로 고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세로 고침을 통해서 이게 2로 반영된 걸 확인할 수 있고 다시 세로 고침하고 3, 4 이렇게 반영된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ref라고 해서 초기 값을 넣어주게 되면은 우리가 실제로 반응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이제 변수를 통해서 실제로 값이 반응형으로 변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on mounted라고 하는 거고요. 화면에서 컴포넌트가 올라올 때 이제 마운트 돼야 된다. 이제 연결이 돼야 된다는 뜻이고 사라질 때는 unmount 돼야 된다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타이머에 해제하는 부분과 여기서 펑션의 실행 부분 두 개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개가 프론트엔드 코드에 대한 핵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ref 함수에 대해서 사용법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 텐데 자, 초기 값을 넣어줄 수 있습니다. ref라고 선언을 하고 초기 값을 넣어줄 수 있고 각각에 해당하는 센서들을 넣어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값을 읽을 때는 .value 값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변수로 선언한 것에 대해서 여기서 요걸 이렇게 가지고 와서 콘솔 로그로 찍어보면 .value는 값이 나온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실제로 값이 들어간 상태에서 밸류 값을 다시 찍어보면 이렇게 화면으로 업데이트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템플릿에서 쓸 때 HTML 영역에서 쓸 때는 뷰 없이 그대로 갖다가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ref에 대한 함수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onmount에 해당하는 부분과 우리가 set, 인터벌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타이머라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초에 한 번씩 센서에 대한 데이터를 불러와야 되기 때문에 fetching state라고 하는 이제 즉시 한 번 실행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onmount에 해당하는 부분, 우리가 화면이 보일 때 쉽게 생각해서 화면이 이렇게 뜬다고 보면은 요게 제일 먼저 실행이 됩니다. 그러면 onmount에 해당하는 부분이 실행이 되기 때문에 함수가 기본적으로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타이머에 해당하는 부분을 set interval을 통해서 반복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몇 초, 1초마다 어떤 함수를 발동시키겠다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onmount를 통해서 클리어 인터벌을 시키면 컴포넌트가 사라질 때 타이머가 해제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onmount에서 클리어 인터벌을 빼버리시면 어떻게 되냐면 메모리 누수가 발생해서 화면은 살아있는데 아무것도 동작하지 않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브라우저 상에서도 메모리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메모리 누수에 대한 부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클리어를 통해서 그 다음에 언마운트를 통해서 꼭 해제해 주시는 걸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엑시오스 부분입니다. 엑시오스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는 마찬가지로 REST API 형태가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et, post, delete, put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가 더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네 가지를 사용하는데 여기서는 API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여줄 거고 여기서 API에 해당하는 파일을 만들었었죠. 그 API를 관리하는 파일을 여기서 가지고 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긴 예배 처리 부분인데 이렇게 써주시고 async라고 되어 있고
await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네 둘이는 매우 절친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async와 await을 세트로 써주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확인해 보면 함수가 있습니다. 뒤에서 본 함수죠. 펑션으로 우리가 함수를 만들어주고 try catch를 통해서 RES에 해당하는 응답을 받아보겠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것이냐? 어떤 걸 호출할 거냐? API라고 하는 녀석이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API를 get으로 요청하면 어떠한 데이터를 받아볼게요 라고 하는 건데 슬래시 API 슬래시 state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은 어디에 있었죠? 우리가 서버에서 라우터를 결정할 때 있었습니다. 라우터. 이 라우터에 해당하는 부분이 여기에 적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밸류 값을 찍어서 우리가 매칭을 시켜주는 거고요. 이렇게 데이터를 찍어서 실제 값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지금 패턴이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async await을 사용했죠. 기본적인 패턴입니다. 함수에 대해서 비동기라고 합니다. 비동기. 여러분들이 동기로 불러오는 것은 특정 이제 시점마다 불러오는 건데 비동기 요게 이제 완료될 때까지 이제 다른 동작들을 수행하다가 요게 완료되면 다시 불러오는 형태로 왜냐하면 불러오는데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비동기 형식으로 불러올 때는 async라고 해서 조금 기다려 주세요. await을 붙여준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불러왔을 때 형식은 보통 res.data라고 하는 이제 오브젝트 형식의 이제 JSON 형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걸 우리가 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오브젝트 형태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서 이렇게 T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H, L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형태로 가지고 오게 되는데 실제로는 이렇진 않고 제가 이제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THL로 이렇게 구성을 한 건데 그래서 res.data. 여기서 이렇게 구성을 해주시면 각각의 센서 부분의 데이터를 얻어올 수 있다. 자, 그럼 우리가 앞에서 이제 REF를 통해서 실제 데이터 값을 만들었죠. 그래서 밸류 값을 넣어서 바로바로 반영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구성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은 에러에 대한 처리 부분입니다. 그래서 패턴으로는 제가 async await 알려드렸고요. 함수 기준입니다. async await 그 다음에 res.data 형식으로 불러온다. 그 다음에 여기 RES는 어떤 걸 들어와도 됩니다. 뭐 1로 들어와도 되고, 뭐 A로 들어와도 되고, 그 다음 뭐 C로 들어와도 되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 1은 안 되네요. 숫자라서. 그래서 여기서 A와 C로 들어왔을 때도 점 데이터를 찍어서 데이터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와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실제 반영된 값을 화면으로 확인해야겠죠. 그래서 HTML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이제 테일윈드 CSS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클래스를 통해서 CSS를 적용을 시킬 수 있는 게 테일윈드 CSS이다. 그대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볼 부분은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데이터로 실제 값을 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꺽쇠를 융첩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고 그 안에다가 변수명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REF로 입력했기 때문에 그대로 변수명 입력해 주시고 여기에 물음표 두 개가 있습니다. 이 물음표 두 개는 값이 없을 때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거고요. 따옴표를 넣어서 이런 형태로 나올 수 있게.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시작을 하면 값을 못 불러오는 상태에서는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게 되고 이렇게 카드에서 나오게 되고 실제 카드에서 데이터가 나오게 되면 23, 32 그 다음에 요렇게 C 해가지고 온도가 나오게 되는 거고 습도가 나오게 되는 형태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가시화를 하기 위해서 이제 조건부 색상의 온도별로 범위를 정해 줄 겁니다. 그래서 import를 통해서 computed의 속성을 가지고 올 거고 view에서 가지고 온다. computed도 중요하니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computed를 통해서 arrow 펑션의 형태로 구성을 해줬다. 이렇게 뭐 펑션 이렇게 쓰지 않고 arrow만 해서 이렇게 화살 표시돼 있죠. 이렇게 구성을 한 게 arrow 펑션입니다. 자, 그 다음에 arrow 펑션 안에는 if를 총 4개를 쓰고 return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return 값으로 우리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각각에 해당하는 온도가 나오면 여기서 temperature는 온도죠. 온도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나오면 return 값을 통해서 해당하는 부분의 색상을 그레이, 레드, 오렌지, 그 다음에 그린 값으로 표현을 해준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블루 값으로 표현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면은 범위 값으로 아래와 같이 이제 35도 이상은 빨강,
경고에 해당하는 의미고요. 28, 34는 주황, 그 다음에 18부터 27은 초록, 18 미만은 파랑으로 낮음으로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에러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대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자, 여기서 VIF라는 것이 있습니다. if문과 마찬가지로 VIF, 에러일 때를 감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HTML 요소 안에다가 VIF라고 접어주시면, 이 V는 여러분들이 뷰에서 쓸 수 있기 때문에 VIF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못 씁니다. 리액트라든지 아니면 앵귤러 이런 곳에서는 못 쓰는데, V에서는 이제 뷰이 하고 .if 이렇게 해주시면은 VIF에 해당하는 조건이 이제 발동했을 때 요 화면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if가 있으니까 else가 있고요. else if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서버가 꺼져 있으면 에러가 메시지가 뜨고 켜져 있으면 카드가 표시되도록 구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AI 프롬프트를 통해서 센서 카드.뷰를 만들어 볼 겁니다. 여기서 너는 이제 뷰3에 해당하는 컴퓨테이션 API 전문가라고 주고, 아래 조건으로 센서 카드에 해당하는 부분에 컴포넌트를 작성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건을 나열하고요. 요걸 기준으로 실제 화면을 구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서 합숙된 내용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죠. 각각의 조건들이 왜 달리는지 앞에서 이해했고, 그 다음에 조건을 써서 실제 값을 여러분들이 결과값을 얻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습 부분이고요. 서버가 안 켜졌거나 대시보드가 이제 데이터가 안 보내졌을 때 널 값을 처리하는 부분인데,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널에 대한 부분을 체크하고 다시 한번 밸류 값으로 넣어주는 과정입니다. 템플릿에서는 이제 특정 부분에 이렇게 표시해서 널 표시가 되겠고요. 여기서 물음표는 왼쪽이 널 또는 undefined이면 오른쪽 값을 사용하겠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 여기 왼쪽이고요. 여기가 오른쪽. 그래서 왼쪽이 null이나 undefined, 그러니까 값이 없으면 요거를 사용하겠다는 뜻으로 제가 예시로 설명드렸던 게, 기본 값은 이렇게 생성이 되고 카드 안에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가 들어오면 이렇게 해서 이제 표현이 되겠다는 걸 이제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센서 카드에 대한 구조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셋업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는 스크립트가 이렇게 구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템플릿에 해당하는 부분과 스타일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구성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될 것은 AI 프롬프트를 통해서 실제로 구성이 다 됐는지 요걸 기준으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 핵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EF는 이제 반응형 변수, 그 다음에 값이 바뀌면 자동으로 화면에 갱신이 된다는 걸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주기적인 API 호출은 이렇게 구성할 수 있고, 타이머는 반드시 해제해 줘야 된다. 그 다음에 비동기 HTTP 요청은 이렇게 get 요청을 진행해 봤고, 그 다음에 컴퓨티드를 통해서 반응형 값에 계산되는 값을 다시 한번 진행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VIF를 통해서 조건부 렌더링을 했고, 숫자가 1초마다 바뀌면 여러분들이 성공으로 진행을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 강의에서는 LED와 릴레이 제어 버튼을 만들고 토글 버튼과 UI를 구성할 겁니다. 그래서 엑시오스 포스트 명령 요청을 내린 다음에 로딩 상태 처리와 그 다음 브라우저에서 버튼을 누르면 대시보드가 반응하도록 한번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